2019 국제 마인드 스포츠 챔피언십 혼성 페어전 3, 4위전 보내드립니다. 네, 오전에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우리나라가 대만을 꺾으면서 결승에 진출했고요. 이제 대만과 유럽팀이 3, 4위전을 펼쳐요. 예, 오전에 이제 한국 팀에게 진 그 왕이안진 헤이자자 선수 대 이제 유럽 팀 그렇습니다. 반대쪽 대만 팀에게 진 이제 유럽 팀이 3, 4위전을 이제 펼치게 됩니다. 네. 선수들 이름이요. 일리아 식신 그리고 나탈리아 코발레바. 예, 좀 어렵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준비된 화면 먼저 만나보시죠. 네, 현재 중국 허베이성 헝스시에서 펼쳐지고 있고요. 남녀 단체전은 어제까지 마무리가 됐고 지금 혼성 페어전 진행 중입니다. 네, 오늘 벌써 나흘째 오후 스케줄이 이제 펼쳐지는데요. 페어 3라운드입니다. 네, 오전에 준결승전에서요. 우리나라가 대만을 꺾으면서 결승에 올랐습니다. 예, 반대쪽에서는 이제 대만 B팀이 유럽 A팀을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네, 내일 오전에 이제 대국을 하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후에 3, 4위전과 동시에 5, 6위전 그리고 7, 8위전까지 순위 결정전이 같이 진행이 됩니다. 중국이 일본을 꺾었네요. 예, 중국팀 전력도 뭐 우승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만한 전력인데 네. 첫 판에 이제 한국을 만나게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면서 이제 패자조로 떨어졌습니다. 네. 자, 대만의 헤이자자와 그 왕현진 예. 팀의 전력은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 유럽 팀은 어떨까요? 일리아 식신, 나탈리아 코발레바. 아무래도 그 세계 대회 이제 페어전이 열려도 네. 이제 동양,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이외에는 네. 실력이 약간 좀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중계 방송을 많이 해봤지만 네. 이 동양권 이외에 그 다른 나라와 유럽이나 북미 쪽이 이제 바둑을 두는 것을 중계해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네. 기억이 없는 것 저도 같아요. 처음인 것 같아요.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 네. 한번 중계를 하면서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성 페어전 3, 4위전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유럽 팀은 이제 추첨을 통해서 두 팀이 출전을 했는데요. 8강전 대진이 이제 왼쪽이 강팀이 몰려 있었고, 그렇죠. 왼쪽에 네, 뭐 일본과 대만과 한국, 중국까지. 중국까지. 네. 반대로 오른쪽은 정말 꽃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상대로 대만 B팀이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사실 유럽이나 북미 쪽 선수들은 이런 세계대회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요. 삼성화재배가 그 월드조가 따로 있고요. 이제 그럴 때 본선에 오를 티켓이 주어집니다. 네, 네, 아직 예, 중국에서 이제 대국이 네. 펼쳐지니까 약간 이제 딜레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페어 대회라는 게 요즘 또 많이 이제 중국에서 특히 이제 개최되고 있습니다. 네,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요. 예. 그 얼마 전에 오정화 선수와 이영구 선수도 네. 예, 중국에서 이제 페어 대회를 출전을 해서 네. 우승을 하면서 예, 부부가 이제 우승 상금을 예, 한 네. 집안에서 이제 가져가게 됐죠. 정말 예. 뭐 1년치 농사는 아니지만 그 생활이 보탬이 됐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가족을 또 페어 대회에서 초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페어가 아무래도 제가 뭐 어제 오늘 중계를 해봐서 느낀 거지만 네. 아기자기하고 좀 재미난 여러 가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네. 예, 그
개인전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예를 들어서 여자 선수나 남자 선수나 어느 한쪽이 유리해지면 그냥 그대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초일류 선수들끼리 두기 때문에. 네. 근데 이렇게 초일류 선수들끼리 두더라도 페어로 두게 되면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둘이서 뭐 한 판을 두는 거기 때문에 네. 서로의 호흡도 잘 맞아야 되고 약간 좀 변수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우리가 유럽의 바둑을 볼 수가 있는데요. 북미 쪽에도 2012년도에 프로 제도가 생겼어요. 예, 그렇습니다. 한쪽, 지금은 이제 네. 한국에 돌아왔는데 네. 김명환 프로가 미국에서 한 10년 정도 이제 생활을 하면서 네. 뭐 한국 경험과 좀 이렇게 좀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프로 제도를 잘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프로가 된 친구들이 한국에서 오픈전이 열릴 때 뭐 네. 이렇게 좀 초청을 받아서 삼성화재배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참가하는 경우가 좀 생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한국은 이제 미국과 좀 이렇게 연계가 돼 있고 네. 중국은 유럽 쪽과 좀 연계가 돼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대국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만이 흙을 쥐었네요. 유럽 선수들은 이렇게 페어되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예, 남자 선수인 일리아 식신 선수는 프로인 것 같고요. 네, 예, 여자 선수는 A라고 써져 있는 걸로 봐서 아마추어 선수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2012년도에 미국에서 프로 제도가 생기고 또 2014년도에는 유럽에서도 프로가 배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럽은 이제 중국과 연계를 해서 그렇게 많이 진행을 한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이제 유럽에서 입단한 친구들은 중국에서 뭐 네. 좀 뭐라 그럴까요? 연수 기간 같은 것도 연수도 좀 아, 받게 하고 그러면서 네. 실력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면서 좀 이렇게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몇 년 전에 그런 소식을 접한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서양에는 바둑에 대한 그런 시스템이 아직 좀 미비하기 때문에 아시아 쪽으로 유학을 많이 옵니다. 서양에서요. 근데 그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도 네. 바둑의 역사는 꽤 깊은 것 같아요. 뭐 이제 뉴스를 통해서도 뭐 아인슈타인도 바둑을 즐겨 했다고 하고요. 네. 예, 그리고 뭐 또 무슨 유명한 수학자죠. 뭐 존 내시. 네. 그쪽은 이제 영화에도 나왔죠. 예, 영화에도 나왔었고. 뷰티풀 마인드. 예, 그 또 어디선가 제가 본 것 같은데 옥스퍼드하고 캠브리지하고 네. 예, 그 바둑 동아리에서 교류전을 한 지가 6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렇군요. 정말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보다 오래된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동아리 역사가요. 양화점에 3-3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알파고 이세돌 대결 때 파누이 2단 있잖아요. 예, 그 프로가 이제 중국에서 입단을 했는데 원래 국적이 프랑스, 13년에 귀화를 했다고 하네요. 아, 아시아계 프랑스인인데요. 예, 파누이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출세를 했죠. 그렇죠. 유명해졌죠. 예. 네. 당시에 그 유럽 챔피언을 뭐 인공지능이 이겼다고 해서 굉장한 또 뉴스였는데요. 예. 바둑 지구서 그렇게 유명해지는 것도 되게 드문데요. 네. 당시 그때 그 파누이 2단이 괴로워하던 그 사진이 기억에 남네요. 당시만 해도 정말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길 거라고는 인류 기사를 이길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었는데요. 현장의 사진이 떴습니다. 아, 남자 선수 같은 경우는 약간 눈에
읽는 것이 아마 한국에도 오픈전 예선에 좀 참여했던 적이 있는 네. 그런 얼굴인 것 같아요. 좀 본 것 같거든요. 이름도 좀 낯이 약간 있죠. 예. 흑이 3-3을 파자 백이 선수로 처리를 하고 예. 또 다른 3-3을 차지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그 뭐 기보를 접하거나 그런 게 지금처럼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프로들이 수법이나 이런 게 그 프로들이 어떤 식으로 두는지 프로 얼굴 한번 보기도 사실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네. 요즘에는 뭐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해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 프로 대국, 한국에서 대국하는 걸 전 세계인들이 다 볼 수 있듯이 지금도 이제 중국에서 펼치는 걸 저희가 이제 중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다 어떤 수법 같은 게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럽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명은 프로 제도를 통해서 입단한 친구고 한쪽은 이제 아마추어인데 막상 이렇게 지금 프로들이 초일류 기사들이 쓰는 수법과 똑같게 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막상 되게 심적으로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뭐 다 초반이 얼추 비슷하기 때문에 네. 이제 중반에 하다가 갑자기 이제 뭐 만만치 않아지면 오히려 이 정도면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하고 생각이 드는 쪽에서 초조해질 수가 있죠. 네.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나서 그런 현상이 좀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은 이런 모양에서 여기를 두는데 지금도 이렇게 둘 것인지 아니면 밀어갈 것인지 백이 먼저 두면 굳자나 미는 정도인가요? 뭐 예전에는 미는 것과 있는 거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정도를 이제 뒀었는데요. 네. 요즘에는 인공지능이 일단 부분적으로는 지금은 배석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는 여길 두라 그러죠. 여기 입구자요, 백이. 백이요. 네. 예. 근데 지금은 배석 자체는 좀 다르기 때문에 뭐 때에 따라서 밀어갈 수도 있는데 자, 어떻게 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왕유한진 헤이자자 팀은 오전에 대국이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심적으로도 좀 많이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치열하게 뭐 빡빡하게 진행되다가 네. 뭐 이렇게 그런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좀 약간 이제 초반부터 밀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뭐 모르겠어요. 정신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지금은 흑이 이곳을 와야죠. 그래야 이 백의 세력을 좀 무력화시킬 수 있거든요. 이제는 백도 하변은 이제 여기 뒷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백에 둬봤자 별게 없고 이제 우변을 둬야 되는데 걸치면 협공 벌리면서 이 세력에서 벌리면서 협공 가는 자리가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갈라치고 싶은데요. 보통은 요즘에 갈라치는 수법은 잘 나오진 않지만 네. 지금은 그래도 갈라치는 것이 보통이 아닐까 싶어요. 갈라친다면 그냥 이런 정도 가운데 갈라치는 게 보통이겠죠. 네.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에는 갈라치는 수법이 굉장히 자주 나왔었는데요. 예, 그렇죠. 요즘에는 그냥 걸치거나 3-3을 많이 둡니다. 걸쳐 갔습니다. 네, 흑이 그 자리를 차지했네요. 예, 그래도 걸쳐서 협공을 당하면서 여기서 벌리는 이 자리가 너무 좋아서 갈라치는 것이 좀 더 무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어찌됐건 양걸쳐야 되는데 보통은 요즘에는 이렇게 흑이 멀리 협공을 가게 되면 여기는 높게 협공 가는 것이 더 많이 두어지죠. 네. 높게 걸쳐 갔습니다. 최신 트렌드를 빠삭하게 꿰고 있네요. 대만 팀 선수들에겐 좀 미안하긴 한데 네. 저는 이제 유럽 팀
좀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네. 유럽팀이 좀 이럴 때 물론 3, 4위전이긴 하지만 뭐 그래도 동양 팀에게 동양의 나라에게 승리를 거두게 되면 좀 이슈도 더 많이 되고 네. 뭐 여러 가지 좀 더 좋은 점이 더 많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게요. 한번 마음속으로 응원해 보겠습니다. 보통은 이쪽으로 붙이는데요. 네, 요즘에는 반대로 많이 붙이죠. 예, 이쪽으로 붙였어요. 그럼 이제 늘면 이렇게 되면 일단 흙의 작전이 좀 이상합니다. 더군다나 이쪽으로 붙여야 좀 어려운 형태가 나오고 네. 어려운 형태가 나와야 그래도 좀 객관적인 전력이 앞선 대만 팀이 유리할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무난한 이 정석을 자꾸 구사해서 이제 중반에 접어들면 이제 비슷해지면서 지금 덤도 7집 반이라 네. 뭐 베개 포석이 괜찮은 것 같거든요. 이러면 조금 약간 후반전에 접어들게 되면 글쎄요, 심적으로 약간 동요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느는 수가 놓였습니다. 백이 달린다면 흙은 받아둬야 되나요? 약간 어렵긴 한데요. 이곳을 백이 여기를 달리면요. 네. 여기에 돌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냥 쭉 막아가는 게 두텁게. 이것도 떠오르긴 하는데 이렇게 두게 되면 백이 이 변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여기서 변을 먼저 차지하면 밀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차라리 그냥 걸치고 그냥 이곳을 걸치고 협공을 가면 양육공을 하면서 두고 이곳을 만약에 받으면 그 다음에 한번 밀어가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약간 좀 변화를 일으켜야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냥 젖혀서 그냥 무난한 정석 선택을 해서는 대만 팀이 좀 약간 초조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반을 넘어서면서요. 네, 지금 포석이 뭔가 백 쪽으로 기분 좋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정석대로 두어 갑니다. 아예 두텁게 틀어 막을 것 같네요. 이렇게 틀어 막고 여기를 만약에 어딘가 백이 전개를 하면 뭐 이런 정도만 할까요? 그러면 다시 이곳을 치중을 가던가 뭐 치받아서 하나 막아 놓는데 이렇게 치중을 가면 백이 이렇게 호구로 받는 게 아니라 좀 기분은 나쁘지만 이렇게 다 집을 짓자고 할 수도 있어요. 네. 일단은 한 점을 잡고 보는 거죠. 여기 뭐 아무리 요 돌을 이용해서 두텁게 쌓아봤자 약간 중복의 형태이기 때문에요. 포석은 흙이 일단 좀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민 이상 막을 수밖에 없고요. 백이 어딘가 벌리고 그냥 견실하게 나를자를 붙였어요. 흙이 이렇게 두면 아주 예전, 뭐 30년 전쯤에는 다 이렇게 할 때 이거 한 점을 잡는 것은 속수라고 했었는데 네. 정확히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형태에서 여기가 모양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예전에 이창호 구단이 그냥 그때 누군가요? 조은영 구단과 대국에서 그냥 입구자로 가서 잡아버린 바둑이 있어요. 네. 그때 저도 그 바둑을 공부했던 것이 실전에서 두고 있는 걸 직접 보면서 공부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거의 뭐 이제 30년이 다 돼가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이창호보다는 그때도 이렇게 형태 구애받지 않는 수를 뒀나 보네요. 예, 좀 자기만의 주관이 이제 뚜렷하죠. 이렇게 네. 남이 꼭 두는 대로 두지 않고 그냥 나의 수일기를 믿고 두는 게 바둑 둘 때 가장 좋죠. 네. 예. 남이 두는 대로 둬서는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잘 늘지도 않고 성적도 내기 힘들 것 같아요. 네. 예. 어느 정도까지는 약간 성적은 낼지 모르지만 아주 위로 올라가기에는 좀 문제가 좀 있죠. 지금 짚어간 수 어떤가요? 예, 일단은 뭐 감각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예, 여기 약간 깊어 보이긴 하는데 뒷문이 열려 있어서 흙이 이렇게 받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뭔가 붙여간다든지 아니면 여기 어깨를 짚어간다든지. 예. 네. 일리아 쉑신 선수가 짚어갔습니다. 그다음이 헤이자자 선수인데요. 좀 소극적인 수법입니다. 붙여서 좀 강하게 두는 게 일감이었나요? 뭐 붙이는 게 뭔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둔 건데 이렇게 둘 바에는 그냥 이런 데 어깨 짚고 좀 네. 그래도 폭을 키우는 게 어떨까 싶어요. 여기는 나중에 이쪽으로 당하고 여기 당하면 별로 남는 게 없거든요. 이제는 백도 어디를 둬야 될지 좀 고민이 되죠. 교환은 한 걸로 일단 만족을 하고요. 예, 뭐 저 정도로 이제 잽은 알린 상태고요. 네. 뭐 여기를 그냥 치받아서 이렇게 솔직하게요. 예. 그러면 이곳을 끊어놓고 이곳을 젖혀서요. 그러면 막지는 못하죠. 단수로 잡히기 때문에. 그러면 흙이 이제 받아야 되는데 받는 게 좀 약간은 애매하죠. 네. 나탈리아 선수 차례입니다. 국제 마인드 스포츠 챔피언십 혼성 페어전 3, 4위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제 마인드 스포츠 챔피언십 페어 부문 3, 4위전입니다. 유럽과 대만의 대결. 예, 일리아 식신 선수가 물론 사진이긴 하지만 네. 상대를 노려보고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매서운 눈빛이 포착이 됐을까요? 헤이자자 선수를 쳐다보는 건지 왕이안지안 선수를 쳐다보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정면에는 헤이자자 선수가 있는데요. 그곳을 계속해서 둡니다. 예, 지금 이돌이 뭐 공격당하거나 그럴까봐 이제 이 자리를 갖다 놨는데요. 아주 이상한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둬서 다음에 나중에 뭐 이쪽을 씌워서 이렇게 모양을 형성한다든지. 근데 여기는 이제 백도를 살리는 의미만 있고, 여기가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몰라서, 아니면 이 자리 정도 하나 갖다 놓는 것도 뭐 나쁜 수 같지는 않은데, 일단 여기를 두 칸 뛰면서 넣습니다. 흙도 이제는 백이 가볍게 삭감을 하고 또 보강까지 했기 때문에 보강한 돌을 또 공격하자고 하면 오히려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이제는 흙도 뭐 손을 빼고 다른 큰 자리를 가야 되는데요. 네. 그냥 이런 쳐갈 수도 있고요.
이쪽에 좀 모양을 만들면 나중에 이 두 점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여기 걸쳐가는 게 가장 무난해 보입니다. 조금 더 네. 깊숙이 침투를 합니다. 네. 예전에는 이렇게 깊숙이 침투하는 수가 이제 가장 많이 나왔었죠. 왜냐면 그냥 걸쳐가면 상대에게 귀를 내주니까요. 네. 요즘에는 여기 두는 수보다 이럴 때 그냥 보통 변에서 그냥 걸쳐가고 귀를 지키면 또 딴 데 큰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바둑을 더 많이 두는데 여기를 둘 때 그렇다면 백도 뭐 그냥 이렇게 치받아서 이렇게 두고요. 여기를 붙이면 이렇게 늘 수도 있는데 이렇게 늘면 또 흙이 이런 데 붙인다든지 네. 하는 맥점이 좀 있죠. 백이 바깥쪽을 싸바르는 건 어떨까요? 여기서 백이 바깥쪽을 둔다면 뭐 날일자나 입구자인데요. 네. 입구자를 두면 밀고요. 그러면 한 칸을 뛰면 여기를 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면 요 찝는 교환을 하지 않고 손을 빼요. 찝어 놓으면 치중 가서 늘어진 패가 나는데 찝어 놓지 않으면 치중 가도 그냥 치받으면 패가 안 나죠. 근데 여기까지 물론 흑에게 귀를 내주고 백은 외세를 쌓긴 했는데 지금의 배석에서는 이 외세를 별로 써먹을 데가 없어서 네. 이런 정석 선택은 썩 이제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또 나를자 가는 수단이 있는데요. 나를자 가면 요거를 하나 붙이고 입구자를 간 다음에 너무 급한 자리가 있으면 여길 밀어놓고 손 빼고요. 아니면 후수로 이렇게 호구를 치고 늘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백이 조금은 이제 좀 뭔가 세력을 써먹을 데가 없어서 그냥 귀로 치받는 것이 가장 무난한 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바깥쪽에 별게 없군요. 바깥쪽을 택했네요. 실속은 흑이 차지할 것 같습니다. 흑백 모두 집이 크게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잘게 쪼개졌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잠바둑이라 그러죠. 네. 이런 바둑은 어떤 요소가 좀 중요할까요? 이런 바둑이요? 이런 네. 바둑은 당연히 뭐 중후반 뭐 끝내기와 끝내기요. 예, 네. 형세 판단을 좀 잘해야 되겠죠. 네. 예, 이제 집을 세는데 집을 뭐 우리 편이 집이 적은데 네. 예를 들어 100으로 표현을 한다면 100이 집이 불리한데 유리한 줄 알고 무난한 수만을 네. 싸움이 일어나면 어차피 네. 좋은 수를 찾기 위해서 연구를 하지만 이렇게 집바둑이 되거나 큰 싸움이 없게 되면은 형세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좀이라도 유리하면 좀 무난한 수 물러쓴다기보다는 그냥 무난한 수를 구사하면 되고 불리할 네. 때는 불리하다고 판단하면은 승부수를 뭐 알려야 되겠죠. 네. 그냥 무난하게 두다가 지면은 안 되니까요. 완급 조절을 적절히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쪽을 나를자를 가는 의미는 여기를 나를자를 가는 의미는 이렇게 실전처럼 흙이 살면 여기를 씌워서 연결하면서 이 모양을 만들겠다 뭐 그런 뜻인데요. 이게 근데 또 이렇게 밀고 여기 하나 더 밀까요? 그냥 아니면 여기까지만 해놓던지 하면 네. 모양은 좀 만들어졌는데 흙한테 귀를 뺏기고 여기도 하나 밀리면서 여기 흙집도 좀 많이 났단 말이에요. 이 작전이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직은 그 유럽팀 선수들이 뭐 크게 이상한 수가 없이 무난하게 네. 두고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상 상대가 두게 되면 뭐 약간 초조해질 수도 있는데요. 네.
워낙 좀 객관적으로 전력 차이가 난다고 지금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늘어서 백은 일관성 있게 두고 있습니다. 곳곳에 실리도 착실하게 확보를 해놨고요. 예, 지금은 흑이 이런 데를 그냥 한 칸 띄워야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지금은 이런 데 치받아서 이렇게 해주는 건 요돌이 써먹을 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하나 흑이 띄워놓게 되면 다음에 한 칸 띄고 막 압박하는 수단이 있어서 이렇게 지킨다고 보면 손 빼고 이제 다른 식으로 두는 게 요 교환 자체가 흑이 손해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차하면 치받아서 더 두텁게 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리로 좀 손해보는 형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한 칸을 하나 떼어놔서 지켜놓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밀어왔습니다. 백의 세력을 조금 견제하는 것 같은데요. 예, 뭐 미는 것도 원래 이쪽에 흑돌이 있을 땐 좋은데 백돌이 있으면 이쪽에 백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백 모양을 지우는 의미뿐이었거든요. 백이 이런 식으로 젖혀서 늘어놓게 되면 이게 끊는 약점 때문에 뭐 하나 또 밀고 지키던 그냥 지키던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는 좀 삭감의 의미는 있습니다만 백이 또 여기 하변을 키울 수가 있어서요. 네. 이런 자리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항상 보지만 백이 젖혀줬습니다. 네, 흑도 당연히 젖히겠고요. 이런 데서는 기세 있게 둔다고 2단 젖히는 것은 좋지 못하죠. 그거는 끊고서 이렇게 늘게 되면 이 돌은 잡을지언정 여기 늘면서 그냥 약점이 자연스럽게 보강되기 때문에 네. 돌의 형태가 득이 없습니다. 그럼 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늘어야 되죠. 네. 흑도 자연스럽게 백 세력을 지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흑이 하나 더 밀고 젖히면 그때 지킬 것인지 네. 백이 사실 뭐 그냥 또 늘 수도 있어요. 무난하게. 네. 어차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백이 뭐 이 자리나 이런 정도 하나 오게 되면 뒷문은 열려 있는데 다음에 또 이런데 날짜로 이쪽을 좀 찌그러뜨리면서 백 모양을 키우는 자리도 좋아서요. 네. 일단 아주 잔잔한 정말 잔잔한 바둑이 됐는데 이렇게 계속 잔잔하게 짜여지면 덤 자체는 일단 부담스러워요.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유럽팀이 균형을 잘 맞추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프로가 됐을 뿐만이 아니고 예전에 아마추어 때도 이렇게 그 서양 사람들, 네. 예, 유럽이나 뭐 북미 이쪽 사람들하고 뭐 바둑을 둬본 적이 거의 없고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예전에 후지스베 때 그 마이클 레드먼드라고. 네. 근데 뭐 사실상 뭐 서양 사람이라고 보긴 애매하죠. 그 어려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평생을 프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기억이 거의 근데 유일한 것 같아요. 네. 마이클 레드먼드가 9단인데요. 그렇죠. 뭐 그리고
그 타이틀을 획득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습니다. 근데 뭐 거의 예전에 기억으로는 조치훈 구단에게도 승리를 거둔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고. 일본에서요? 예. 붙여갔습니다. 치는 거는 여기를 완전히 집으로 다 짓는다고 한다면 네. 뭐 일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굳이 이렇게 붙일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 같은데 한 발 그냥 멀리서 가더라도 근데 어찌됐건 이런 수를 구사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네. 부채수는 나탈리아 선수가 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 방향이 정확하네요. 예. 의외입니다. 저는 당연히 그 일리아 슈크신 선수가 뒀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전 남녀의 차이가 아니고 네. 나탈리아 선수는 어찌됐건 아마추어 선수기 때문에 네. 좀 실력이 좀 많이 약할 걸로 예상했는데 뭐 붙이는 수를 구사할 정도면 상당한 수준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지금 흐름이 100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러고 이제 만약에 2단을 젖힌다고 한다면 네. 덤이 7집반이라면 저는 100을 들고 싶어요. 일단은 6집반이면 좀 부분적으로 좀 약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뭐 한 집 차이가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 그래도 좀 약간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네. 마음이 좀 훨씬 편하죠. 한 집만 더 있어도요. 나탈리아 선수가 붙이고 왕유한진 선수가 젖힌 장면입니다. 그 한국의 윤영선 프로가 독일에 지금 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독일에서 바둑 보급을 한지 10년은 무조건 네, 넘은 것 같아요. 10년 10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예, 10년이 넘었죠. 10년은 넘었을 거예요. 네. 거기서 그 독일 사람과 네. 결혼을 예전에 했고 그리고 아이도 있다고 들은 것 같거든요. 네. 윤영선 프로도 한때 이영신 프로와 라이벌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타이틀도 땄었죠. 그렇죠. 뭐 한때 그래도 여자 바둑계를 좀 이끌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독일로 간다고. 예. 그 서양 사람들이 또 굉장히 철학적이고 이런 걸 좋아해서 수학적이고 이런 걸 예. 좋아해서 바둑이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 처음에는 제가 듣기로는 네. 체스를 배우다가 바둑을 배우고 나면 아, 체스보다 바둑을 더 좋아한다고 해요. 이제 체스가 재미없어지는 거죠. 네, 아무래도 흥미가. 체스나 네. 뭐 그 종목을 제가 뭐 얕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 네, 네. 체스나 장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돌의 특성이 다 있어서 변화가 좀 작죠. 뭐 가는 길, 그 어떤 말이 가는 길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역할도 한정되어 있고 예. 근데 해서요. 바둑은 알의 그 특성이 없기 때문에 네. 그만큼 변화의 수가 많죠. 보통 바둑을 설명할 때 누가 바둑은 다른 거랑 뭐 장기나 체스랑 어떤 게 다르냐고 질문을 받으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가장 보편적으로 뭐 정답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이해시키기에요. 네. 예. 바둑은 이제 굉장히 민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끊어갔습니다. 장기는 이제 어려서는 배운 적이 없었어요. 배운 적이 없고 커서 인터넷으로 좀 뭐 사이트에서 한번 해봤었는데 그래도 바둑을 어느 정도 두니까 그 이제 내가 여길 두면 상대가 어디 두고 그런 그
순서대로의 수익기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네. 처음에 무슨 18급으로 시작해서 3급인가요? 2급까지 그냥 혼자서 그냥 가는 길만 알아가지고 계속 연습했는데 네. 되더라고요. 바둑에서의 내공이 있다 보니까 쉽게 배운 것 같습니다. 예, 그곳을 끊는 것은 저는 예상을 못했었고 일단은 언뜻 보면은 이렇게 늘어서 둘 중에 하나가 좀 위험해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좀 멀리 내다보면 요 돌을 버릴 수는 없고요. 이 돌을 사석작전으로 이용해서 여기다가 집을 지을 수는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단수를 치고 막는다든지 아니면 여기를 그냥 막아서 한번 변화를 일으켜 보는 것도 뭐 이거는 꼭 안 된다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두고 여기 두면 여기 하나 지키고요. 그럼 흑이 이제 여기를 손 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잡더라도 백이 또 이쪽으로 좀 이득을 보는 게 남아있고 나중에 여기만 막을 수만 있으면 또 여기 집이 좀 크게 나거든요. 상당히 일단 강수처럼 약간 처음에 끊을 때는 무리수가 아닌가 싶었는데 또 막상 이렇게 막고 뭔가 좀 사석작전을 쓴다면 일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순서 넘기기 나오나요?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죠. 네. 예. 나탈리아 선수가 일단 들여다봤고요. 근데 순서를 넘기는데 네. 꽤 날카로운 교환을 했어요. 네. 예. 물론 이 교환은 악수죠. 확실히 악수긴 하지만 나중에 이런 데 꼬부릴 때 조금 뭐 꼬부리고 젖히고 뭐 할 때 조금 손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여기를 이렇게 턱 밑을 파고든다는 게 이게 그렇게 쉬운 수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두면 좀 이쪽으로 크게 잡히는 게 겁날 수도 있는데 네. 크게 잡으러 올 수가 없죠. 끊는 순간 자충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흙도 이어서 받아두는 게 정수입니다. 과연 일리아 식신 선수가 막아갈지요. 그래도 이 돌은 뭐 살리겠죠. 예. 아, 그쪽으로요. 늘었네요. 막는 편이 더 나았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막는 게 그래도 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여기 싸움은 막는 것보다 조금 유리할 수 있는데 네. 여기 집을 지키는 데는 양쪽이 이제 터져 있어서 열려 있어서 집 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래도 흙이 먼저 두면 백이 불리한 싸움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아서 더 불리해지더라도 언제든지 사석작전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싸움을 하는 게 좀 더 부담이 없는 싸움일 것 같아요. 흑도 최강으로 버팁니다. 백도 일단 늘어야 되죠. 여기 늘고 한번 버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늘어서. 네. 또 여차하면은 뭐 나와 끊어서 이 돌을 버리더라도 돌리는 형태가 때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늘어갑니다. 대국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돌들이 맞붙었는데요. 여기서 힘 대 힘의 대결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막상 상당히 네. 좀 뭐랄까요. 이 유럽 팀을 상대한다고 제가 한다면 왕이한진 선수 입장이라면 심적으로 조금 약간 좀 긴장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물론 바둑판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 승부는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네. 그런 압박감이 들기 시작하면
오히려 긴장이 너무 많이 되고 조바심이 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맞수를 상대하는 것보다 껄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이 왕이한진 선수와 헤이자자 선수가 네. 한국팀 선수들과 둘 때 훨씬 마음은 편했을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수수가 67수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백이 이곳이 이제 급소 자리인데요. 나와 끊는 수를 엿보기 때문에 흑이 이렇게 받으면 그때 뭐 이런 데를 붙여서 끊어서 뭔가 하여튼간 좀 일단은 사석작전, 네. 사석작전으로 한번 이 바둑을 이끌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갑자기 요 오른쪽 사진을 보니까 일리아 식신 선수 사진을 보니까 상대가 이제 쳐다보는 느낌이 들면 좀 바둑 때 좀 약간 좀 껄끄럽고 그럴 수가 있는데 예전에 한국에서 열렸던 오픈전 예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 상대가 중국 신예인데 상당히 상대방 얼굴을 계속 쳐다보는 걸로 유명한 신예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친구가 절 쳐다보길래 저도 가만히 그 친구를 계속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네. 그랬더니 눈을 내리 깔더라고요. 기선제압을 하셨군요.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고 쟤도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 쟤는 어떤 기분이 들까 하고 한번 좀 뭔가 상대방의 없이. 입장에서 생각하게끔 한번 네. 별 의도는 없으셨던 예, 별 거죠? 의도는 없었어요. 뭐 이렇게 근데 어린 친구였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기세로 뭐 그런 느낌이 아니었고 내리 깔았다고 하니까요. 사실 서양 사람들은 승부에 있어서 그렇게 날카로운 느낌이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예전 제가 그냥 뭐 저는 유럽을 가본 적이 뭐 거의 없어서 특히 바둑 행사로는 간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예전에 이제 유럽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사는 그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닭개미야 구단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우주류. 호방한 우주류 이런 것이 네. 자기 류가 확실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우주류가 또 굉장히 낭만적이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좀 AI 시대가 도래해서 네. 예, 바둑도 마찬가지로 3연성을 두는 기사를 거의 기보를 본 적이 없어요. 네. 예. 닭개미야 구단도 저번에 무슨 시니어 대회에서 안 두더라고요. 예, 그걸로 봐서 예, 이제 뭔가 타파범이 나왔다는 건가요? 타파법보다는 이제 네. 3연성 뒀다가 그냥 힘 한번 못 써보고 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예. 저는 그 시니어 대회를 보면서 닭개미야 구단은 그래도 예전 그 스타일을 고수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예, 안 두더라고요. 자, 행마를 했습니다. 예, 굿자 행마를 한다는 건 이제 여기를 이렇게 더 달라는 거죠. 안 그러면 나와 끊어서 두 점이 잡히니까요. 네. 그러면 어떻게 두겠다는 걸까요? 율리아 슈친 선수가 행마를 했는데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월드바둑 챔피언십 3, 4위전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2019) 국제 마인드 스포츠 챔피언십 혼성 페어전 3, 4위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빈 삼각으로 일단 약점을 지켜놓습니다. 이거 수상전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입구자보다는 한 칸 띄고 붙여 끊는 형태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도 이렇게 붙여서 끊을 수가 있는데 이 돌이 그래도 여기 있는 게 좀 더 능률적일 수 있거든요. 네. 예, 지금 백을 진짜 정말 이제 살리는 것보다 좀 뭔가 잘 이제 사석 작전을 펼쳐야 되는데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아니면 일단은 한번 째볼까요? 이것을 두면 그냥 이런 식으로 약간은 좀 불만이지만 그래도 이런 정도 두면 약간 불리하나마 바둑은 그래도 또 장기전의 양상을 띌 것 같은데요. 특별히 여기서 좋은 수단은 없을 것 같아요. 백이 밀고요. 한 칸 띄면 어떻게 될까요? 아예 그냥. 여기 밀고 네. 여기 밀고 이렇게 둘 때 여기 한 칸 띄고요. 네. 그러면 이제 흑도 여기를 한 칸 띄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깊어지죠. 이제는 사석 작전이나 이런 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흑돌이 여기 오면서 여기에 엄청나게 이제 영향을 주는 수를 뒀기 때문에 이 돌을 네. 감싸면서요. 네. 그럼 이러고 나서 사석 작전에서는 수지 타산이 안 맞죠. 네. 모양도 너무 커졌고. 요 교환은 조금 아까웠어요. 뭔가 좀 다르게 두고 싶었는데요. 돌이 급소를 살짝 벗어났나 봅니다. 나탈리아 선수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럽의 첫 번째 프로 기사 입단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요. 4살 때 그 맥주병 뚜껑을 모아서 바둑알 삼아서 아버지께 바둑을 배웠다고 합니다. 굉장하지 않나요? 예, 멋있습니다. 바둑을 어떻게 그냥 그렇게 바둑알을 그냥 거기 유럽에 보급이 그렇게 안 돼 있나요? 바둑알 하나 사면은 맥주 뚜껑 모으는 것보다 훨씬 저기 쉬울 것 같은데요. 네, 맥주를 몇 병을 먹어야 되나요? 그 아버님이 워낙 맥주를 즐겨 하셨는지. 예. 굉장히 그 바둑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오. 뭐 이 선으로. 여기서 승부를 볼 요량인데요. 좀 과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가 다치기 시작하는데 완전 뭐 수상전으로 뭐 승부를 걸겠다는 거거든요. 네. 흑의 입장에선 고맙죠. 예, 이렇게 둬주는 것이. 여기서는 흑도 젖히고 붙일 수도 있고요. 이것을 젖히고 이렇게 둘 때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단 그냥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백도 이제는 뭐 적당히 둬서는 안 되고 여기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요. 이거 하나 밀고 뭐 이런 식으로 둬서 이걸 두면 젖혀 네. 뭐 호구 치던지 있던지 해서 여기 붙여서 넘어가는 게 있으니까 흑이 어딘가를 어떻게 두면 그러면
여기까지 늘어서 또 막상 그림이 좀 되네요. 예. 뭐 이런 식으로 뭐 하여튼간 좀 강하게 두겠다는 뜻인데 여기서 승부를 걸어볼 뭐 가볼 만도 합니다. 네. 이런 곳에서는 오히려 정말 최강의 수를 구사해서 상대를 압박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전력이 상대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럴 때 여기서 완전히 승부를 한번 걸어야지 뭐 그냥 평범하게 둬서 비슷한 결말이 나면 그게 유리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후반에 가면 갈수록. 고비가 여러 번 찾아오겠죠. 예, 여기서는 완전히 승부를 걸어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네. 흙이 젖혔습니다. 받아주면 일단 득인데요. 근데 여기를 안 받고 두기도 사실 애매해요. 여기를 네. 받지를 않고 여기 쭉 빠지는 자리가 너무 커서 네, 받아주네요. 흙에게 계속해서 응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젖히는 돌이 생겨서 이제 흙이 좀 강하게 둘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흙도 뭐 좀 작게 잡으려고 하면 네. 또 백이 또 언제든지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흙이 뭐 여기를 하나 밀어가나요 일단? 요런 정도. 근데 이것도 백이 느는 게 아니고 여기를 일단 끊어 잡고요. 이곳을 이렇게 두면 뭐 입구자로 가서 여기 또 약점을 노리면 들여다보는 건 속수죠. 이어서 수가 오히려 끊어서 나중에 조여 붙이면 완전히 확 줄어들기 때문에 그냥 이어야 되거든요. 그때 뭐 이런 정도를 두게 되면 흙도 여기 백이 연결하는 게 있어서 그냥 다 차단하면서 승부하기는 사실 껄끄러워요. 네. 예, 좀 약간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를 수는 있는데 아니면 백이 여기를 한 칸으로 둬서 뭔가 안형을 잡는다든지. 예. 일단 만만치가 않네요. 예, 일단 제가 그 유럽 팀에게 지금 바둑을 두고 있을 때 옆에서 한마디를 해준다면 네. 뭐 얼토당토 않은 수가 아니라면 최강으로 이 우변에서 한번 승부를 걸어가라고 한번 주문하고 싶어요. 네. 흙은 호구로 최대한 공격을 해보겠다는 건데요. 일부분만 잡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백이 이곳을 두고요. 두면 젖히고요. 호구 치고요. 네. 단수치면 일단 이어요. 그러면 여기 끊는 수가 남아 있어서 네. 여기 단수 치고 여기도 또 나가면 여기가 돌이 공배가 채워져 있어 축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약점을 보강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보강하면 이거는 호구를 쳐서 여기 또 보강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쪽을 어딘가를 보강을 하면 이렇게나 보강을 하면 이제 여기 미는 걸 선수를 하고 이렇게 두면은 완전히 살았거든요. 이렇게 한번 둬볼 수도 있어요. 네. 안에서 굉장히 탄력적인 모양이 나오네요. 나탈리아 선수가 그 스승을 찾아갈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한 칸 아래쪽인데요. 예. 요거는
여기가 안형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흙이 이제 이렇게 뒀을 때가 문제인데요. 글쎄요, 이거는 백이 별로 좋은 그림이 잘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하나 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늘어야 될 것 같은데 흙이 여기를 젖히게 되면 뭐 안에서 여기를 붙여서 사는 그림이 나올 수는 있어요. 이런데. 근데 지금 여기를 둬서 살게 되면 흙이 이제 이쪽을 만약에 나오면 이 대마도 걸려 있고 여기도 다 깨지고 예. 썩 좋아 보이진 않는데 네. 그래도 뭐 이렇게 둘 것 같아요. 이렇게 둔다고 뭐 이건 100이 안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니까요. 흙이 이 돌을 완전히 잡는 건 힘든 건가요? 다 잡는 거요? 네. 다 잡는 거는 만만치는 않죠. 네. 예. 일단 뭐 다 잡으려고 하면은 여기 뭐 째고 나가기만 해도 100이 다 죽지는 않으니까요. 네. 뭐 이렇게 둘 때 사실 이렇게 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둬서 네. 여기 또 꼬부리면 이 돌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요 석점만 잡으려고 할 수는 없죠, 지금. 지금 주위에 이 지금 대국을 하면서 주위에 이제 누가 관전을 바로 옆에서 관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네. 만약에 이런 매치에서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으면 이 대만 팀 입장에선 정말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네. 예. 예전에 저도 성적이 좀 괜찮고 좀 레벨이 있었을 때 좀 예선에서 약간 손쉬운 상대를 만났는데 고전을 하고 있으면 내용상 네. 그러다가 이제 바둑에 몰입하다가 갑자기 이제 주위를 이렇게 쳐다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바둑을 구경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 그냥 나 지금 만만치 않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죠. 흙도 지금 어렵습니다. 한 2년, 3년은 됐겠네요. 한 3년은 된 것 같은데, 뭐, 오픈전 예선을 중국에 갔었어요. 네. 근데, 탄샤오 선수랑 두는데, 이제, 계속 바둑이 만만치 않았어요. 네. 바둑이 만만치 않았는데, 이제 탄샤오 선수가 이제 저랑 두니까, 그때 당시에 또 랭킹이 높을 때란 말이에요. 근데 네. 이제 방심을 했겠죠. 네. 근데 그전에도 삼성화재배 예선 결승에서 한번 뒀는데, 그때 찬스가 한 번 있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졌었죠. 근데 네. 다음에 또 이제 중국 오픈전에서 만났었는데 이제 바둑이 계속 만만치 않은 상태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제가 약간 유리해졌어요. 근데 마무리를 어떻게 잘해서 이제 거의 다 뒀는데 이렇게 주위를 쳐다봤더니 수십 명이 제 바둑을 보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 바둑 어떻게 되셨나요? 예, 제가 한 집 반인가 이겼어요. 아, 예. 그 그렇군요. 지금 여기를 치받았는데요. 지금 백이 여기 둔 수는 여기를 두면 넘어가려고 둔 건데 아. 지금 같은 편의 의도를 눈치를 못 챈 거 아닌가요? 지금 여기까지 두는 건 흙이 이제 여기 아. 차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치받은 게 지금 일리아 슈킨 선수거든요. 차단하면 이제 여기 붙여서 끊을 수밖에 없는데 뭐 이렇게 두겠다 뭐 그런 뜻인가요? 궁도는 지금 파호가 된 상태죠. 밀려서요. 그렇죠. 여기서 그냥 이수로 여기 붙여서 뒀으면 그러게요. 그냥 여기 이렇게 붙여서 넘어가면 이 석점 버리더라도 여기 그래도 많이 깨고 여기 어영부영 집지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되게 잘 된 것 같은데요. 예, 넘어가는. 여기까지 네. 치받았어요. 이제는 흙도 요 한 칸 띄어서 가를 수도 있고 좀 약간 얇기 때문에 이렇게 철줄 내리면서 가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백도 오직
이렇게 붙여 끊는 한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면 여기 끊게 되면 흙이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둬도 잘 달 것 같진 않은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넘어가는 자세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그러니까요. 뭔가 흑돌과 계속해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탄샤오 선수가 이제 최명훈 구단 만나면 무섭겠는데요. 제가 네. 그래도 강자들을 잘 잡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근데 오픈전 이번에 몽백컵 이제 예선이 다음 주부터 열리는데 이번에 이제 안 나갔어요. 나가도 뭐 올라갈 자신도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센 상대를 만나도 한 판 정도 둬서 만약에 아무리 세도 한 판 둬서 이긴다고 한다면 출전을 할 것 같은데 여러 판을 연속해서 둬야 되는 게 제가 이제 좀 몇 번 해보니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하루에 한 대여섯 시간씩 한 3일 연속 두면 네. 3일째 이제 눈이 팽팽 돌아가요. 예. 그럼 3년 전에 가시고 그 다음부터는 안 간 건가요? 예, 오픈전을 뭐 근래는 아. 가본 기억이 없습니다. 네. 예. 3년 이상, 3년 좀 더 됐을 수도 있어요. 몽백합배와 백령배가 경련제로 벌어집니다. 중국에서요. 원래 신화오배라고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단발성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치게 됐고요. 네. 이제 백령배 같은 경우는 초청전으로 그냥 했어요. 아, 바뀐 건가요? 예, 원래 오픈전을 했었는데 네. 그냥 초청전으로 바뀌고 약간 대회 룰 자체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흙이 여기서는 뭐 여기 뭐 철줄을 내리는 한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 뭐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하는지. 헤이자자 선수 차례인데요. 수상전이 좀 자신이 없나요? 글쎄요, 백도 여기 끊는 모양이 너무 안 좋아서 백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유럽에는 2006년도에 고스트 바둑왕 때문에 바둑 붐이 일었다고 합니다. 그게 일본 만화인데 유럽 쪽까지 히트를 쳤는데요. 프랑스에는 2016년도 기준으로 150개 바둑대회가 있다고 해요. 예, 정말 예, 많은 대회가 있네요. 네. 예. 또 체스가 워낙 또 보급이 잘 돼 있어서 체스를 두는 사람은 바둑을 좀 이렇게 친근하게 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같은 보드 게임이기도 하고. 저는 체스는 장기보다는 좀 못 두고 그것도 이제 뭐 가는 길 정도만 알아요. 네. 체스도 뭐라 그럴까요? 뭐 정석 초반 뭐 포석을 짜는 그런 게 있나 봐요. 네. 그래서 그거 뭐 예전에 어떤 선배님이 뭐 한 2, 3천 개만 정석 외우면 뭐 세계 챔피언한테 쫄 하나 접히고 무조건 이길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 3천 개.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숫자네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뭐 바둑 공부할 때를 비교해 보면 2, 3천 개는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예전에 정석 대사전 같은 경우 제가 예전에 좀 무식하게 공부를 했었는데 정석 대사전이 그게 3권짜리로 엄청 두꺼운 게 있어요. 네. 예, 근데 그게 이제 뭐 한 권당 2만 몇 페이지죠? 뭐 수천 페이지가 됐던 것 같아요. 한 1000페이지? 근데 제가 그 도수를 세봤는데 한 6만 도 정도 되는데 그걸 무식하게 다 나봤어요. 참 엄청나셨네요. 공부를 효율적으로 잘 못했죠. 예. 그쪽을 네. 치받았는데요. 그거 치받은 수는 조금 늦춘 수 아닌가요? 약간은 실수일 수도 있어요. 네. 예, 뭐 약간 좀 뭐랄까요, 보험을 든 의미 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백이 날일자를 가고 이렇게 두는 게 선수예요. 여기 붙이면 넘어가니까. 그러면 여기를 둘 때는 타격은 훨씬 큰데 지금 여기가 워낙 포인트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일단 여기를 두더라도 무리하게 이제 잡으러 갈 수가 없죠. 여기 뭐 거의 살아 있죠. 뭔가 예, 오히려 약간 늦춰주다가 상대에게 숨통을 튀게 만들 수도 있어요. 네. 백도 이제 공간이 조금 생겼습니다. 유럽에는 그 체스판을 장식용으로도 많이 둔다고 하더라고요. 집에다가요? 네, 인테리어 소품으로요. 어. 바둑판도 어떻게 그렇게 안 될까요? 그렇죠. 좀 약간 네, 그냥 실용적인 바둑판 말고 약간 좀 이쁘게 네. 만들어서 이쁜 체스판이 그렇게 많다고 예. 합니다. 또 체스판 놓으면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좀 지적으로 보이나요? 네, 예.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이창우 구단과 네. 저기 순천의 바둑고등학교를 갔다 왔는데 네, 예, 뭐 행사 겸 그때 이제 무슨 올라오다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 집 애는 바둑은 안 배우냐고 네. 제가 물어봤거든요. 네, 첫째 애가 지금 1학년이 여자아이인데 1학년이에요. 근데 네. 물어봤더니 바둑은 아직 안 배우고 체스를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예, 체스를 배운 지 좀 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체스 좀 배웠으니까 혹시 바둑에도 이제 취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체스를 가르칠 생각은 별로 안 해봤었거든요. 제가 그래도 바둑을 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둑을 가르치면 가르쳤지 왜 체스를 가르칠까 그랬는데 네. 이창호 구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생각은 좀 약간 자유스러운 것 같아요. 예. 꼭 바둑이 아니어도 된다는 건가요? 아니죠. 뭐 약간 여유 있게 가르치겠다는 뜻이죠. 이제 천천히. 예, 체스를 배우고 나면 이제 자기가 이제 좀 사람이 뭐든지 자기가 마음이 동해야 이제 좀 열심히 배울 수 있으니까요. 네. 딸이 바둑을 정말 배우기 시작한다면 아빠가 이창호 구단이니까요. 근데 이제 자기 자식은 뭐든지 가르치기가 정말 어렵다고 들었는데 네. 예, 저도 좀 이렇게 해보니까 예, 그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예. 그렇군요. 요즘에 그 어린이들이 유학 가기 전에 체스를 많이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또 주위에 비슷한 또래들과 뭐 교류하기에도 좋겠네요. 네. 예. 바둑을 배워가도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 또 바둑을 전파하나요? 그렇죠. 그리고 바둑은 좀이라도 어려우니까
먼저 배워서 이렇게 전파를 하면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깨에 힘도 줄 수 있고. 예, 아무래도 어떤 분야건 뭔가 잘하는 사람을 좀 이렇게 존중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겠죠. 지금 헤이자자 선수가 치받았는데요. 나탈리아 선수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예, 지금은 여기선 시간을 다 쓰는 한이 있어도 제일 좋은 수를 찾아내야죠. 네. 여기서 뭐 나중에 둘 곳이 많으니까 여기서 적당히 생각하고 또 뭐 딴 데서 잘하면 되겠지는 그거는 뭐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상대가 우리보다 약하다고 할지라도 뭐 중요한 장면에서 정말 수익기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네. 뭐 지금은 상대가 유럽 팀 입장에서는 상대가 더 세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히 승부를 결정지을 만한 변화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나탈리아 선수가 장고 중인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